오늘 이야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동생.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온 미옥에게 어느 날 옆집에 낯선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의 걸음걸이, 손동작, 모든 게 실종된 동생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미옥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청년을 돌보는 할머니에겐 20년간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감천동 계단마을의 아침은 늘 분주합니다. 장미옥은 오늘도 철물점 문을 열었어요. 가게 안에는 30년 세월이 그대로 묻어났죠. 미옥 씨, 뭐 좀 주세요. 네, 손님. 몇치짜리 드릴까요? 5cm면 될 것 같아요. 미옥은 손님을 보내고 계단을 바라봤습니다.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보였어요. 70대쯤 되는 할머니와 젊은 남자였죠. 남자는 30쯤 돼 보였어요.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옥의 가게를 지날 때면 멈춰 섰죠. 저기 실례지만 이 근처 슈퍼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 계단 올라가면 나와요. 감사합니다. 미옥은 청년을 힐끔 봤어요. 그가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발이 느렸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미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랍 깊숙이 있던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0살 전 동생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민수야, 누나 잠깐만 여기 있어. 시장 바닥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고작 3분 자리를 비웠을 뿐이었어요. 돌아왔을 때 동생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전단지를 뿌렸죠.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미호가 내 잘못 아니야?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미옥은 믿지 못했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죠. 며칠 뒤 미옥은 청년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어요. 미옥이 얼른 손을 내밀었죠. 괜찮으세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아요. 청년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미옥은 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봤어요. 왼쪽 발을 조금 끌듯이 걸었죠. 민수도 그랬습니다. 5살 때 계단에서 떨어졌어. 민수는 평생 그 다리를 끌며 걸었어요. 미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예요? 미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준호요. 청년은 짧게 대답하고 올라갔습니다. 미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준호라는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아니었죠. 미옥 씨, 또 멍 때리네? 단골 손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뭐 필요하세요? 미옥은 일을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옆집 불빛이 보였어요. 청년이 창가에 서 있었죠. 그는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미옥은 괜한 상상이라고 생각했죠. 설마 민수일 리가 없어. 미옥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민수의 어린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누나, 배고파? 민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옥은 주먹밥을 싸줬죠. 민수야, 형이랑 같이 있어. 누나도 같이 가. 누나는 장 보고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미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20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죠. 다음날 아침 청년을 다시 봤어요.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미옥은 가게 문을 열며 지켜봤죠. 청년은 할머니와 함께 버스를 탔어요. 미옥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그를 보게 되는지 몰랐죠. 미옥 씨, 이거 있어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미옥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은 청년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어요. 미옥은 자연스럽게 그를 보게 됐죠. 준호 씨, 오늘도 나가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갈게요. 청년은 짧게 대답했어요. 미옥은 가게 안에서 그들을 봤습니다. 할머니는 청년을 꽤 챙겼죠. 과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조심해서 가. 네, 저녁 때 돌아와. 알았어요. 청년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옥은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여전히 왼쪽 다리가 불편해 보였죠. 오후가 됐을 때 청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철물점 앞에서 넘어졌어요. 장바구니가 쏟아졌죠. 아이고, 미옥이 얼른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청년은 무릎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피가 조금 났습니다. 미옥은 가게에서 약통을 가져왔죠. 이거 발라야 돼요. 미옥이 다가가자 청년이 뒤로 물러났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소독은 해야죠. 미옥은 조심스럽게 그의 무릎에 손을 댔습니다. 청년은 움찔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미옥을 향했죠.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미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청년은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미옥이 부축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바닥에 뭔가 보였어요. 나무로 만든 팽이였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팽이였죠. 이거 떨어뜨린 거예요? 미옥이 팽이를 집어 들었어요. 청년이 얼른 받았습니다. 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미옥은 그 팽이를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무늬가 있었어요. 민수에게 사줬던 팽이와 똑같았죠. 혹시 그거 어디서 구했어요? 미옥이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청년은 팽이를 소중히 쥐고 올라갔어요. 미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설마, 미옥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옥은 옛날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민수가 팽이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이었죠. 민수야, 이거 누나가 사준 거야? 고마워, 누나. 민수는 하루 종일 팽이를 돌렸어요. 미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누군지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조용히 살피기 시작했죠. 청년은 매일 아침 버스를 탔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이었어요. 돌아올 때는 빵 봉지를 들고 있었죠. 준호야, 또 식빵 샀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좋아해요. 미옥은 가게 문틈으로 그들을 봤어요. 할머니는 청년을 거의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항상 같이 다녔죠. 할머니 혼자 나가도 돼요? 안 돼. 위험해. 괜찮은데? 말 들어.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어요. 미옥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통제하는 것 같았죠. 며칠 뒤 미옥은 우연히 청년의 방을 봤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보니 벽에 메모지가 가득했죠. 손글씨로 쓴 메모들이었어요. 밥 먹기, 버스 타기, 집 찾기. 같은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장으로 시작하는 글씨가 보였어요. 희미해서 잘 안 보였지만 분명했습니다. 미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장민수. 미옥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게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미옥은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함부로 물어볼 수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죠. 미옥 씨, 정신이 없네? 단골 손님이 웃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미옥은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안 됐어요. 자꾸 청년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민수일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밤이 되자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와 청년이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준호야, 내일 병원 가자. 싫어요. 가야 해. 미옥은 귀를 기울였어요. 병원이라는 말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무슨 병원인지 궁금했죠. 다음날 미옥은 청년이 버린 쓰레기를 봤어요. 분리수거함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열어봤죠. 안에는 서류 몇 장이 있었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미옥은 손을 떨며 읽기 시작했죠. 지적발달 장애 소견, 유년기 외상 흔적, 미옥의 눈이 커졌어요. 병원 이름을 보니 구포였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근처였죠. 미옥은 숨이 막혔어요. 기록을 더 넘겨봤습니다. 보호자란에 할머니 이름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20년 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미옥은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다시 집어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할머니가 부산에 온 건 최근이었죠. 그런데 기록엔 그 전부터 보호자였다고 나와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미옥은 서류를 챙겨 집으로 들어갔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민수야, 어디 갔어? 미옥은 시장을 뛰어다녔어요. 민수야.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찰이 와서 수색했죠. 하지만 흔적이 없었어요. 걱정 마세요. 꼭 찾을 겁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옥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구포병원 기록이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서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옆집이 시끄러웠어요. 서류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급하게 치우는 것 같았죠. 이거 다 버려.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네,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미옥은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이삿짐 박스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어디 가려는 건가? 미옥은 불안해졌어요. 청년이 사라지면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옆집 불이 꺼졌어요. 미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였죠. 아침이 되자 옆집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와 청년이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죠. 저기요. 미옥이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미옥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택시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미옥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해야 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미옥은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서류를 챙겼어요. 진료 기록과 메모한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게 필요했죠. 민수야, 누나가 꼭 찾을게. 미옥은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경찰이 물었어요. 제보하러 왔습니다. 미옥은 모든 걸 설명했어요. 20년 전 실종 사건부터 시작했습니다. 청년을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이 서류 좀 보세요. 미옥이 진료 기록을 꺼냈어요. 경찰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구포병원 거네요. 네, 동생이 실종된 곳 근처예요. 보호자가 누구죠? 미옥은 할머니 이름을 말했어요. 경찰은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죠. 기록이 있네요. 경찰이 말했어요. 20년 전 미아 보호 기록이 있습니다. 미옥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경찰이 화면을 봤어요. 절차가 제대로 안 됐네요. 미옥은 숨을 참았습니다. 경찰이 더 자세히 설명했죠. 보호자 찾기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개인에게 인계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미옥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20년 동안 동생이 바로 옆에 있었던 거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아침에 떠났어요. 주소 아세요? 미옥은 옆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경찰은 즉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미옥은 경찰서를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죠. 민수야, 누나 미안해. 20년 동안 못 찾았던 게 후회됐어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랐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옥은 옆집을 확인했어요.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죠. 집안은 급하게 비운 흔적이 역력했어요. 냉장고와 침대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물건은 다 없었죠. 어디 간 거야? 미옥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식탁 위에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찢어져 있었어요.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미옥은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죠. 부산시청 미아 보호 기록. 미옥의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0년 전 접수된 미아 1명. 보호자 없이 병원 이송. 신체 특징 왼쪽 다리 불편. 미옥은 눈물이 났어요. 민수였습니다. 틀림없었죠. 기록을 더 넘겨봤어요. 보호자 찾기 실패. 개인 인계. 마지막 장에 주소가 있었어요. 할머니 집 주소였습니다. 미옥은 서류를 꽉 쥐었죠. 20년 동안 여기 있었구나. 미옥은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서류를 챙겨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미옥은 집안을 더 뒤졌어요.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몇 장의 사진이 나왔죠. 청년이 어렸을 때 사진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미옥은 한 장 한 장 봤죠. 민수 맞아. 어린 시절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미옥은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방 안 벽에는 메모지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말 듣기, 밖에 혼자 나가지 않기, 이름은 준호. 미옥의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는 준호로 살아왔던 거죠. 자기 이름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미옥 씨, 거기 계세요? 경찰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옥은 얼른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여기요. 집안에 뭐 있었어요? 서류 좀 찾았어요. 미옥은 서류를 건넸어요. 경찰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중요한 증거네요. 그 사람들 찾았어요? 미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미옥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죠. 오후가 됐을 때 경찰이 나왔어요. 미옥 씨, 저희가 할머니 행적을 찾았어요. 정말요? 북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갈 수 있어요? 저희가 먼저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미옥은 답답했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몰랐죠? 저녁이 되자 전화가 왔어요. 미옥 씨 찾았습니다. 미옥은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요? 고시원 근처에서 발견했어요. 지금 갈게요. 내일 아침 경찰서로 오세요. 내일요? 지금은 안 돼요? 절차가 필요해요. 내일 오세요. 미옥은 전화를 끊었어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죠? 민수야, 조금만 기다려. 미옥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침이 빨리 오길 바랐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민수 사진과 서류를 챙겼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죠? 미옥 씨,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이 안내했어요. 방 안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옥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미옥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어요? 옆방에 있어요. 내 동생이에요. 민수예요.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몰랐어요. 버려진 줄 알았어요. 거짓말 마세요. 경찰이 미옥을 진정시켰어요. 일단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DNA 검사 언제 해요? 오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은 미옥을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옥은 그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민수야. 청년은 미옥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뭔가 익숙한 듯 했습니다. 미옥은 다가가고 싶었죠. 검사 먼저 하세요. 경찰이 말했어요.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는 금방 끝났어요. 결과는 이틀 뒤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옥은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죠. 미옥은 경찰서를 나오며 청년을 돌아봤어요.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틀만 기다리세요. 경찰이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미옥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틀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게 문도 열지 않았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미호가 무슨 일이야? 엄마였습니다. 엄마, 민수 찾았을지도 몰라. 뭐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DNA 검사 중이야. 어디서 찾았어? 미옥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하느님 맙소사.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틀 뒤에 결과 나와. 엄마도 갈게. 아니, 결과 나오고 연락할게. 미옥은 전화를 끊었어요. 밤이 되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얼굴만 떠올랐어요. 청년의 눈빛이 계속 보였죠? 민수야, 정말 내가 맞니? 미옥은 중얼거렸어요. 아침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옥 씨, 결과 나왔어요. 미옥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급하게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방 안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미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가족관계 일치도 99.998%. 미옥은 서류를 보는 순간 주저앉았어요. 정말요? 네, 친남매 맞습니다. 경찰의 말에 미옥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수야, 민수.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민수는 어디 있어요? 옆방에 있습니다. 미옥은 벌떡 일어났어요. 경찰이 안내했습니다. 청년이 의자에 앉아 있었죠. 민수야. 미옥이 다가갔어요. 청년은 미옥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뭔가 기억하려는 듯 했습니다. 미옥은 그의 손을 잡았죠. 누나야? 네, 누나. 미옥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청년은 미옥의 손을 보며 멈춰 있었습니다. 누나? 청년이 작게 말했어요.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나야?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경찰은 두 사람을 위해 시간을 줬어요. 미옥은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느껴졌죠? 많이 컸네? 네. 민수는 짧게 대답했어요. 배고프지? 조금요? 나가서 밥 먹을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옥은 그를 데리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갔죠. 뭐 먹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누나가 시킬게. 미옥은 민수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자 민수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옥은 그를 보며 눈물을 닦았죠. 맛있어? 네, 맛있어요. 많이 먹어.
밥을 다 먹고 나서 미옥은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됐어?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한테 잘해줬어? 네, 잘해줬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옥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할머니를 원망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민수를 해치지 않고 키워줬으니까요. 이제 누나랑 같이 살 거야? 네, 우리 집으로 가자. 미옥은 민수를 데리고 감천동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오르며 민수는 주변을 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듯 했죠. 여기 와본 적 있어?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집에 도착하자 미옥은 문을 열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집 안을 둘러봤죠. 여기가 우리 집이야. 네, 내 방은 여기야. 미옥은 민수를 방으로 안내했어요. 옛날 민수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죠. 여기서 쉬어. 고맙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앉았어요. 미옥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민수야, 누나가 지켜줄게. 미옥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20년 만에 동생을 되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민수는 조금씩 집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미옥과 함께 식사했죠. 민수야,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밥 먹자. 미옥은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먹으며 미옥을 봤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편안해졌죠. 맛있어?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밥을 먹고 나서 미옥은 철물점 문을 열었어요. 민수도 따라왔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봤죠. 여기서 뭐해요? 누나가 일하는 곳이야. 그렇구나. 민수는 가게 앞 물건들을 만져봤어요. 미옥은 그를 지켜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설명해줬죠. 이건 못이야. 못. 그래, 맞아. 손님이 왔어요. 미옥 씨, 저기 청년은 누구예요? 제 동생이에요. 동생이요? 처음 봐요. 네, 오랜만에 만났어요. 손님은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잘생겼네요. 고맙습니다. 미옥은 일을 계속했어요. 민수는 가게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며 가만히 있었죠. 미옥은 가끔 그를 확인했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 주민들이 들렀습니다. 미옥 씨, 동생이래요? 네, 맞아요. 어디 있다가 왔어요? 사정이 있었어요. 미옥은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민수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네요. 조금 그래요.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하면 되죠. 저녁이 되자 미옥은 가게 문을 닫았어요. 민수와 함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죠. 예쁘지? 네, 예뻐요. 민수는 바다를 보며 웃었어요. 미옥은 그 웃음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민수의 웃음이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죠? 민수야, 행복해?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두 사람은 한참 바다를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누나, 고마워요. 민수가 작게 말했어요. 미옥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가 더 고마워. 왜요? 돌아와줘서. 민수는 미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언덕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미옥은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먹으며 미옥을 봤죠. 내일은 뭐해요? 가게 일하고 산책하자. 좋아요. 밤이 되자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옥은 부엌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됐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옥 씨, 할머니가 입원했어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건강이 많이 나빠졌대요. 알겠습니다. 미옥은 전화를 끊었어요. 할머니를 보러 가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원망스럽지만 민수를 키워준 사람이었어요. 복잡한 심정이었죠. 다음날 미옥은 병원에 갔어요. 민수도 함께 갔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에 누워 있었죠. 할머니, 민수가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준호야? 네. 민수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미옥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원망과 감사가 뒤섞였죠. 미안해요. 할머니가 미옥을 봤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아요.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하게 해줘요. 그럴게요. 민수는 할머니와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미옥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죠.
병원을 나오며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잘 보살펴 주실 거야. 걱정돼요. 할머니는 강한 분이야. 미옥은 민수를 안심시켰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미옥은 그를 지켜봤죠. 민수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힘들면 말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조금씩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는 많이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옥과 함께 가게 문을 열었죠. 민수야, 오늘도 도와줄 거지? 네, 도와줄게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게 일을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물건 정리하고 손님 응대하는 법을 익혔죠. 서툴지만 열심히였어요. 이거 어디 나요? 저기 선반에 놔. 여기요? 그래, 잘했어. 미옥은 민수를 칭찬했습니다. 민수는 뿌듯한 표정이었죠. 손님이 왔어요. 어서 오세요. 민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민수 씨 인사 잘하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뭐 필요하세요? 미옥이 물었습니다. 테이프 있어요? 네, 여기요. 민수가 테이프를 건넸어요. 손님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민수 씨가 일 잘하네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손님이 가고 나서 미옥은 민수를 봤어요. 잘했어. 고마워요, 누나. 오후가 되자 복지사가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민수 씨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미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지사는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 씨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힘든 건 없어요? 없어요. 민수는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랑 잘 지내요? 네, 잘 지내요. 복지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미옥은 복지사를 배웅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언덕으로 갔어요. 매일 하는 산책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민수야, 오늘 뭐가 제일 좋았어? 손님이 잘한다고 했어요. 그랬지. 정말 잘했어. 민수는 웃으며 바다를 봤어요. 미옥은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이제 웃음이 자연스러워졌죠. 누나, 내일은 뭐예요? 가게 일하고 저녁에 영화 볼까? 영화요? 응, 재밌는 거 보자. 좋아요. 민수는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옥은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민수는 맛있게 먹었죠.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민수가 먼저 그릇을 닦았습니다. 미옥은 헹궜죠. 민수야, 우리 잘 맞는다. 그래요? 응, 호흡이 딱 맞아. 민수는 웃으며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죠. 거실에 앉아 TV를 봤어요. 민수는 뉴스를 보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미옥은 옆에서 뜨개질을 했죠. 누나, 이거 뭐 만들어요? 목도리야. 누구 거예요? 내 거. 제 거요?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응, 겨울 되면 춥잖아. 고마워요. 별거 아니야. 민수는 미옥의 손을 보며 웃었어요. 미옥도 따라 웃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죠. 밤이 되자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누나 잘게요. 그래, 잘 자. 미옥도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웃었어요. 민수와 함께하는 일상이 좋았죠. 다음날 아침 민수가 먼저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옥은 놀라서 나갔죠. 민수야, 뭐해? 물 끓여요. 혼자서? 네, 누나 깨우기 전에 하려고요. 고마워. 미옥은 감동했어요.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가게로 갔어요. 민수는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민수야, 천천히 해. 괜찮아요. 민수는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손님이 오자 민수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 씨, 오늘도 일 열심히 하네? 감사합니다. 미옥 씨, 동생 정말 착하네요. 네, 착하죠. 미옥은 민수를 보며 웃었어요. 민수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점점 안정됐죠. 저녁에 영화를 봤어요. 민수는 집중해서 봤습니다. 미옥은 민수를 보며 행복했죠. 재밌어? 네, 재밌어요. 다행이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왔어요.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옥도 기분이 좋았죠. 민수야, 오늘 즐거웠어? 네, 정말 즐거웠어요. 앞으로 자주 가자. 좋아요. 민수는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미옥은 그를 보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봄이 왔어요. 감천동 언덕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미옥과 민수는 매일 산책을 했죠. 민수야, 꽃 예쁘다. 네, 예뻐요. 민수는 꽃을 보며 웃었어요. 경찰서에서 마지막 통보가 왔습니다. 실종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됐어요. 미옥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죠. 드디어 끝났구나. 누나, 왜 울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행복해서 그래. 그렇구나. 민수는 미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물점 벽에 사진을 걸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첫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거 우리 사진이에요. 그래, 예쁘지? 네, 예뻐요. 민수는 가게 일을 완전히 익혔어요. 문 열고 닫는 것부터 정리까지 혼자 했습니다. 미옥은 그런 민수가 자랑스러웠죠. 민수야, 이제 혼자서도 잘하네? 누나가 가르쳐줘서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손님들도 민수를 좋아했어요. 민수 씨, 오늘도 밝네요. 감사합니다. 미옥 씨, 동생 복 받았어요. 제가 복 받았죠? 미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마다 두 사람은 언덕에 올랐어요. 바다를 보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익숙한 풍경이었죠. 민수야, 오늘 뭐가 좋았어? 손님이 잘한다고 했어요. 그랬지. 정말 잘했어. 민수는 바다를 보며 말했어요. 누나, 저 행복해요. 미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을 거죠? 당연하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복지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두 분 정말 잘 지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정기 방문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미옥은 안심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복지사는 웃으며 떠났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어요. 민수는 슬퍼했습니다. 미옥은 민수를 안아줬죠.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정말요? 응, 분명히 그러실 거야. 민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미옥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정리됐죠.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민수는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미옥도 조용히 절을 했어요. 잘 가세요. 두 사람은 묵념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는 조용했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미옥은 그를 지켜봤죠. 민수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할머니 생각나지? 네, 많이 나요. 할머니도 민수 사랑하셨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되자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옥은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죠. 2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수를 잃어버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수와 함께였죠. 잃어버린 시간은 돌릴 수 없어. 미옥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해. 다음날 아침 민수가 먼저 일어났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감동했죠. 민수야, 고마워. 누나가 더 고마워요. 왜? 저를 찾아줘서요. 당연한 거야. 미옥은 민수를 안아줬어요. 두 사람은 아침을 먹고 가게로 갔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미옥은 옆에서 지켜봤죠. 민수야, 오늘도 힘내자. 네, 누나.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수가 밝게 인사했어요. 민수 씨, 오늘도 밝네요. 감사합니다. 미옥 씨, 동생 정말 잘 컸어요. 네, 다행이에요. 미옥은 민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수도 수줍게 웃었죠. 저녁이 되자 언덕에 올랐어요.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죠. 민수야. 네, 누나.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네, 좋아요. 민수는 미옥의 손을 잡았어요. 미옥도 꽉 잡아줬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죠. 민수야, 추워?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있다 갈까? 좋아요. 민수는 하늘을 보며 웃었어요. 미옥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미옥은 그런 민수가 사랑스러웠죠. 민수야, 내일은 뭐 하고 싶어? 가게 일하고 산책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밤이 되자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누나 잘게요. 그래, 잘 자. 미옥도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웃었어요. 민수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했습니다.
감천동 언덕길엔 이제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익숙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옥 씨, 민수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함께 인사했어요. 웃으며 계단을 올랐죠. 미옥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도 편안하게 손을 맡겼어요. 두 사람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만들어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해가 지고 별이 떴어요. 감천동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미옥과 민수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죠. 내일도 이렇게 함께 할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갈 겁니다.